지방인민들의 숙망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고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으로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지방발전 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위해서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6월 13일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창성군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군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사적관도 찾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려 153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요든 요소차례 현지지도 하시었고 특히 우리 수령님께서는 398일간을 우리 창성인민들을 위해서 러거를 바치셨다는 해설을 들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창성군과 같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지지도 사적이 많이 깃들어 있는 군은 없다고 하시면서 창성군에서 제일 먼저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성 식료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공장의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이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해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기 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모든 시군들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고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창성각과 창성국수집, 은도곤을 비롯한 군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갈 때 대한 문제와 군에 깃들어 있는 당의 영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해서 군의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창성군 문화회관에도 불멸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창성군 문화회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 밑에 지방당 및 경제일꾼 창성연석회의가 진행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시면서 회관을 문화교양 고점답게 잘 꾸리고 생동한 직관 자료들을 통한 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창성군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 의의가 큰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창성군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정말 잘한다고 창성군 예술소조 공연은 우리 당의 군중문화예술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으로 실증해준 공연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가 맥박치는 우리 창성 땅을 번복이라 해서 전국의 모든 군들을 인민들이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낙원의 땅으로 꾸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공연에 출연한 우리 창성군 예술소조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이후 창성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황금산 보물산의 역사를 더욱 빛내갈 애국의 마음 안고 많은 민족의 산열매 나무림을 조성했으며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해마다 수많은 산열매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골마다 산마다 자랑이 넘쳐나고 지난해와 또 다르게 창성이 변했다는 노래와 함께 노동당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는 창성군이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또다시 새로운 전변의 모습을 펼쳤습니다.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눈부신 변혁의 새시대, 인민의 꿈과理想이 현실로 펼쳐지는 행복의 세월과 더불어 자자손손 복락을 누려가게 된 한없는 기쁨과 격정이 넘치어 오늘도 창성군 인민들은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순간 뜻받들어 자기 고장을 앞으로도 영원히 황금산의 역사가 끝없이 펼쳐지는 낙원의 고장으로 전변시켜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펼쳐나가자. 증산의 불길로 용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지금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창군 요든돌 시대는 뜻깊은 오래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결이 안고 당면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단군에서 선진적인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농작물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 군에서는 과학농사 추진소와 각 단위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선진적인 과학 농법들을 모든 농장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최근에 이곳 군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휴대용 반도체 레이저 식물 쪼임 장치를 이용한 농작물 처리 방법을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 받아들이고 있는데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개선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농장원들 속에서 좋은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이저 빗자국과 같은 물리적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정자 발화를 높여주고 또 정자를 전략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서출도 높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질적 지표도 다 높아지고 이런 선진 용농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청단군에서는 전반적인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가 개선되고 앞구로 작물 농사에서부터 다수확을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황해남도 농촌경립위원회 심평농장에서 포전별 특성과 기후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앞구루 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해서 밀보리의 생육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밀보리 작황이 더 좋은데 이제 가을 전까지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서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농장에서는 밀보리가 한창 유물기에 들어간 데 맞게 유물기 촉진제와 벼서로 이들은 포전별로 앞구루 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판정한 데 기초해서 영양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예상 수확고가 실수확고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동군 소재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비료주기와 병충해 막이 등 당면한 용농 작업들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밀보리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서 우리 농장이 가을밀 이삭폐기가 주저됐는데 이런 조건에서 수확 조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토신 3호와 유무기 촉진 농장에서는 밀 생육 상태에 따라 식물 영양제와 성장 촉진제를 제때 시비하면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온천군 운하농장에서도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밀보리 포전들을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살균제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소날 질량을 올리기 위한 용량관리도 본격적으로 내밀어서 밀보리 농사에서 지난해보다 1.5배의 소출을 낼 수 있는 작황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신도군에서 갈재배의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비행기에 의한 갈밭 비료 산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 자욱이 새겨진 용광의 땅에 갈풍년을 안아올 목표 밑에 갈종합농장에서는 연초부터 용농공정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방역 있게 전개했습니다. 올해 농장에서는 수십 정보의 토지를 환원 복구하고 관계구조물 건설과 보수를 진행해서 수백 정보의 갈밭에 물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정보당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물질 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평안북도와 신도군에서는 연간 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해서 지난 5월 1차 비료 산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데 이어 2차 갈밭 비료 산포를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은 단계별에 따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기초해서 매일 수백 정보의 면적에 비료를 산포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산포 전 포전 물빼기와 산포 후의 물대기를 책임적으로 해서 생육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장군 유둔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증산성과로 빛내기 위해 신도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가을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절약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열의를 안고 각지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따라 배우면서 기술혁명의 전위대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 정상화, 중산 전략, 정비 보강 계획 수행에 따르는 과학기술 문제들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문제들, 이미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는 데 기본을 두고 전국 제3대 혁명 소속 기술혁신 경기 202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윤선 과장 동지는 각지의 수백 개 단위에 파견된 수천 명의 3대 혁명 소조원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에 6천여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제출됐다고 하면서 지금 지역과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소조원들의 열의가 그대로 실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해서 제품의 질 제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류원 신발 공장의 3대 혁명 소조원들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들과 일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탐구하는 과정에 중지공정과 신발창 흉타 생산 공정이 자동화 수준을 보다 높여서 노력을 줄여가면서도 신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했습니다. 이곳 소조원들은 현장 기술자들과 근로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해서 신발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단위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조에서는 전국의 농장들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충되고 저수확지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할 수 있는 피터신을 여기 당봉 농장에 전면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피터신을 이용하면서 얻은 경험에 기초해서 이곳 소조원들은 농작물 생육 상태에 따르는 피터신 시비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천알 질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중순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각지 농촌들에서 기본 면적의 모내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된 데 맞게 이제부터 논뼈 비배 관리를 잘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섭니다. 우선 논뼈 품종 유형별로 유효아지 비율을 7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시기별 평당 아지수를 잘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6월 25일 경우에 평당 아지수를 늦종은 600 내지 700대, 중간 늦종은 700 내지 800대, 중간종은 800 내지 900대로 보장해야 유효아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너물 말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너물 말리기는 논을 발로 밟았을 때 발자국자리가 날 정도로 말리우는데 매훅이나 질매혹 토양에서는 5 내지 7일 정도, 지룩 토양에서는 10일 이상 말려서 호다지 치기를 막고 뿌리의 생육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절 비료주기를 잘해야 합니다. 깊은 숨 비료주기를 할 때에는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보당 200 내지 250kg을 5cm 깊이에 묻어주어야 하며 고충해 주는 경우에는 종보당 100 내지 150kg을 요를 간격으로 2회 정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병해충 구제를 제때에 진행해야 합니다. 필지별로 병해충의 발생 동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고 발생 직전이나 발생 초기에 농약을 분부해서 제때에 구제해야 합니다. 6월 중순 예견되는 기상 조건을 보면 50 내지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렇게 되면 포전들에서 토양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밀보리의 요물기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밀보리들이 요무는 단계에 있는 것만큼
퍼존들의 물배기 도랑을 깊이 쳐줘 물이 고이지 않고 쭉쭉 빠질 수 있게 대책해야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총기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한 상점 부근에서 3일 범죄자가 쏜 총탄에 맞아 6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시에 있는 한 학교에서 10일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학생들을 포함해서 10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수상은 이번 사건이 국가적 비극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9일 원숭이 천연두의 전파가 우연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지난해 8월 민주공고에서 새로운 원숭이 천연두 변이 비루스들이 발생해서 이웃 나라들로 전파된 것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주에서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10일 주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무더기 비로 인한 큰 물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소형 버스가 큰 물에 떠내려갔으며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도주의 카라치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45도씨에 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50도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온과 함께 그로 인한 전력과 물 부족 현상까지 겹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두라스에서 산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960여 건의 산불이 일어났으며 그로 해서 39,940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5 내지 6만 헥타르의 산림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의 90%가 사람들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진홍형 온실 조명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재배에 필요한 조명 포장에 이용되는 전기는 온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약 10 내지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된 이 조명 체계는 관리자의 조정이 없이도 식물의 종류와 특성, 날씨 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만 자동적으로 조명을 동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지능형 조명 체계를 도입하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 운영에 드는 전기 수요를 줄일 수 있어 매우 실리적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형태의 새로운 건설 장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형 기중기입니다. 이 기중기를 이용하면 건설자들이 높은 곳에서도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자재 운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형 기중기의 작업 반경은 10m이며 최고 짐 운반량은 450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형의 휘틀입니다. 휘틀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1m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까지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시간과 노력 관리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과 햇빛 침률이 평년보다 높은 곳입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은 20.3도로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평년보다는 높아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더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햇빛 침률도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농작물의 비답성에 유리했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의 햇빛 침률이 다른 지역들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 20일까지 저기압골과 이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햇빛 침률은 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의 병 발생률을 낮추고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는 등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지만 새벽과 오후 한때 흐렸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은 백두산 천지여번에 오름도 녹기 시작했고 오늘은 백두산의 여기저기 여러 가지 꽃들도 활짝 피어났습니다. 바람은 주로 서풍 또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서 약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요 서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남포시, 개성시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때 비가 내린 후 다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 중부와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도와 남포시, 개성시에서 5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새벽과 밤한때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신평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이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이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인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때 비가 내린 후 오후에 주로 개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조선 소해 해상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과 16일 사이에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15일 밤과 16일 새벽 사이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벼락이 치고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7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15일과 16일 사이 서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전력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우박과 벼락,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7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9일과 20일 사이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